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간담관 췌장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담관 췌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으로 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 보통 외분비 기관이죠. 그리고 우상복부 횡격막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면, 횡격막이 보통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오른쪽 횡격막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큰 기관이 간입니다. 그리고 좌우 간관이 합쳐져서 총간관이 되고 다시 담낭관과 만나서 총담관이 된다.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여기 우측 간관, 좌측 관관이 만나서 총간관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담낭이잖아요. 담낭관을 만나면 총간관이, 그러면 총담관이 되는 거죠. 총담관이 쭉 내려와요. 여기가 췌장이잖아요. 이렇게 췌장이니까 췌장에 췌관과 만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기로 개구하는 거죠. 여기가 어떤 장기냐? 12지장이잖아요. 12지장으로 열려 있어서 담즙과 췌장액이 12지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담관이 췌장의 췌관과 만나서 12지장의 오디괄약근으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지장으로 담즙과 췌장의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되는 거죠. 간의 기능을 살펴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모두 해요. 탄수화물 대사 먼저 살펴보면 포도당을 간에 당원 형태로 저장해서 필요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여러분이 식사를 해서 남는 포도당이 있다면 인슐린이 그 남는 포도당을 간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걸 당원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의 영어 표현이 글루코즈잖아요. 글루코즈. 그리고 간에 저장되는 형태를 당원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 표현이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 그리고 이 당원 형태를 필요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사를 살펴보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합성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필요시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지방산 산화물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인지질, 지단백 등을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마지막 단백질 대사를 살펴보면 아미노산의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신장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알부민과 응고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알부민은 기본적으로 삼투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다들 이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응고단백질을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간이 문제가 생기면 응고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출혈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도 여기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보다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방금 알려드렸던 탄수화물 대사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포도당을 당원 형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필요시 다시 포도당으로 누가? 글루카곤이 전환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그러니까 떨어뜨리면서 간의 당원 형태로 글루코즈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걸 요소로 전환해서 신장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암모니아가 배출되지 않으면 이 암모니아는 특히나 우리 몸에서 뇌에 독작용을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간이 문제가 생겨서 암모니아 대사를 하지 못하면 혈중 암모니아가 계속 올라가서 뇌를 자극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간성 혼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독 기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외에 저장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온 다양한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이 있고 저장 기능 중에는 특히나 지용성 비타민을 저장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B12랑 D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철분도 저장할 수 있어요. 책마다 좀 다르지만 저장 기간은 4에서 한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담즙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방의 유화를 통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을 생산하는 기능이 간에 있어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생산이 떨어지고 당연히 지방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적혈구 파괴시 만들어지는 빌리루빈을 대사해서 담관이나 신장을 통해 배설한다. 이런 기능도 있는데 여러분 헤모글로빈은 크게 햄과 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보통 120일간 체내에 머물렀다가 비장해서 보통 파괴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햄이 뭘로 나눠지냐 하면 철분과 빌리버딘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단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빌리버딘이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 쉽게 말씀드리면 빌리루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파괴 시 이 만들어진 빌리루빈을 간이 대사해서 담관이나 신장으로 배설하는 거죠.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깨져서 만들어진 빌리루빈은 간접 빌리루빈이에요. 이걸 간에서 대사해서 직접으로 바꿔줘야만이 수용성 빌리루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실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낭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 간의 우엽 아래에 위치해서 서양배 모양으로 담즙의 농축, 저장, 배설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여기 아까 그림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녀석이 담낭이죠. 그래서 얘의 기능은 담즙을 농축해서 저장했다가 지방질의 음식물이 들어오면 배설을 해서 지방의 유화를 도와서 소화를 돕는 기능이 있는 거죠. 담낭관은 담낭에서 나와서 간의 총간관과 합쳐져서 총담관을 이루어서 12장으로 연결된다. 아까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췌장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 12장과 위에 근접해 있고 췌두, 췌경, 췌체, 췌미 네 부분으로 나눈다.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별거 없습니다. 췌장을 대충 그리면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머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췌두, 여기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목처럼 생겼다 그래서 췌경, 꼬리는 췌미, 그러면 여기가 몸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췌체라고 명칭하는 거죠. 췌장은 외분비 기능이 있고 내분비 기능이 있는데 외분비 기능으로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을 분비한다고 하는데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리파제는 지방을,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예요. 여러분 시험에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분비 기능으로는 랑게르한스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인슐린은 엄청 잘 나오죠. 그리고 간간히 글루카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전에 알려드린 내용이랑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인슐린은 베타셀에서 글루카곤은 알파셀에서 분비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제 간담관 췌장의 구조와 기능을 다 배웠으니까 이 기관들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황달이에요. 그래서 황달을 살펴보면 황달은 혈청 내에 빌리루빈 색소가 지나치게 축적되어서 피부와 공막 등이 황색, 그래서 노랗게 되는 걸 황달이라고 하는 거죠. 황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폐쇄성 황달, 두 번째가 간세포성 황달, 세 번째가 용혈성 황달이에요. 이 세 가지의 황달이 조금씩 원인이 다르고 증상이 다른데 여러분 시험에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나오지만 크게 어느 정도 차이는 묻는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폐쇄성 황달은 말 그대로 빌리루빈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폐쇄되어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간 종양이나 간 경변증, 담석 등으로 인해서 담도가 폐쇄되어 간으로 역류된 담즙이 혈액 내로 재흡수되어 나타남. 이걸 이해하시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관, 좌우 간관이 만나면 총간관이 되고 총간관이죠. 그리고 옆에 담낭의 담낭관이랑 만나게 되면 이게 총담관이 됩니다. 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을 담도라고 부르는데 여기나 이런 데가 막혀버리게 되면 더 이상 담즙이 흘러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혹은 담관에서 내려오다가 막혀서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담즙이 혈액 내로 재흡수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간에서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으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내려가는 빌리루빈은 직접 빌리루빈일 거예요. 그게 혈액 내로 재흡수되게 되면 직접 빌리루빈은
굉장히 극심한 소양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폐쇄성 황달의 가장 큰 특징이 극심한 소양증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폐쇄돼서 담즙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담즙의 색깔인 노란 색깔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색깔은 회색 대변이 되고요. 혈액 내로 들어간 직접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품이 많고 진한 색의 소변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 소양증이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황달이랑의 다른 점으로.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세포성 황달은 간세포가 손상돼서 그거에 기인해서 간이 혈액으로부터 빌리루빈을 걸러 대사하지 못해서 발생. 이 말인즉슨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으로 바꾸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간접 빌리루빈이 올라가겠고 직접 빌리루빈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와 관련해서 간세포 손상이 있기 때문에 식욕부진이라든지 오심, 이와 관련해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고, 직접 빌리루빈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직접 빌리루빈은 담즙에 들어있고 담즙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 흡수에 장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에 흡수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 비타민 K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혈액 응고와 관련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타민 K가 프로트롬빈을 합성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녀석이에요. 프로트롬빈이 없으면 혈액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출혈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혈 장애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비타민 K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폐쇄성 황달에서도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니까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혈성 황달은 과도한 적혈구가 파괴되어서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갑자기 증가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용혈이란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 혈구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가 많이 깨지다 보면 혈중 빌리루빈이 올라가겠죠. 앞전에 헤문과 글로빈이 나눠지고, 그리고 헤문, 철분과 빌리버딘으로 나눠진다. 그 빌리버딘이 빌리루빈이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용혈성 황달은 왜 오냐? 당연히 수혈의 부작용으로 혈구가 깨지는 경우, 심한 화상으로 깨지는 경우, 말라리아나 용혈성 질환 등에 의해서 혈구가 깨지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게 되면 간접 빌리루빈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물론 직접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의 기능이 정상이고 소변이나 대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간접 빌리루빈 상승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인 증상은 황달이에요. 황달만 굉장히 심해 보이고 소양증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왜? 직접 빌리루빈이 혈액 내로 재흡수되지 않으니까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시면 이 세 가지 황달을 좀 구분하고 특징적인 증상들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